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부터 너랑 나랑 반말하는 거야. 아 그래. 괜찮아? 아 좋은데? 반응 좋은데? 나도 사실 그랬다. 네가 온다고 하니까 거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반말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쫄리더라고. 아 나는 오기 전에 원래 컨셉이 있었지만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면서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다행이다. 그냥 원래 컨셉대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야 나 진짜 너무 가장 좋은 건 집이 가까워가지고. 그렇지. 네, 나도 가까우니까. 여기 집 여기 가까우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태호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질문을 해서 어떻게 뽑아 먹을까? 우리 나 스트레스 원래 잘 안 받는데 받을 때 뭐해 그러면 웹툰 하나 봐야지.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그게 달린다. 그럼 현질. 현질. 현질 한번. 현질 진짜 안 하려고 하는. 정주행 같이. 그렇지. 돈 한번 좀 내고 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난 만화를 많이 본다는 독자들을 만나면 너무 좀 부끄러운 게 나는 만화를 거의 안 보거든. 내가 여기 그것 중에 있어. 너가 그럼 지금 막 재밌게 보는 그런 만화 있어? 안 본다니까. 아예 안 봐? 거의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이 있으면 지금 현재 연재되고 있는 제일 마지막 화 정도 체크해보고 이게 1, 2, 3화에서 보여줬던 게 지금 현재 어떻게 달라져 있고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 정도 확인하는 것이. 현질을 안 한다는 얘기지? 안 하지. 진짜로 궁금했던 거, 내가 요즘에 좀 꽂혀 있는 거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거가 기획에 대한 이야기거든. 너는 지금 12년이라는 시간을 기획했잖아. 물론 중간에 많이 비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긴 했지만 미생을 예를 들면 어떻게 기획을 처음 시작했고 처음 화가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로 끌고 나가기까지의 힘이랄까? 처음부터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잖아. 대체적으로 내가 창작을 할 때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몽골몽골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 있잖아. 약간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어떤 느낌인가가 좋겠다. 그게 어떤 한 문장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모든 균열은 내부의 조건이 완성한다. 나무나 이런 것들은 바늘로 아무리 때려도 찍어도 안 깨지지만 얼음은 바늘로 콕 찍으면 땅 때리면 깨진단 말이지. 그건 얼음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바늘이냐 망치냐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균열을 규정한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모든 개인은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이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또 회복도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부자들의 키워드를 그렇게 이제 잡았던 거지. 또는 어떤 그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설정의 이제 매력인데 우리가 범죄자들을 이야기할 때 무법자라고 이야기하잖아. 법이 없는 사람들, 법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뭔가 하러 나갔을 때에는 그 배 안에서는 서로 굉장한 신뢰관계를 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새로운 세상이지. 막 금괴나 막 도자기 몇 억짜리를 건져 올렸는데 옆에 있는 놈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설정이 있으면 같이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무법자들이 모여서 준법 정신이 투철하게 일을 해야 되는 아이러니. 이게 이제 너무나 매혹적인 거지. 이렇게 키워드가 잡히면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닷물 속으로 쭉 들어가는 머구리하고 잠수부. 그다음에 거기에서 바닷물이 시야각이 다 똑같진 않거든. 진흙탕물이 가는 데가 있고 조류에 따라서 어떤 데 되게 맑아 보이는 곳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랬을 때 딱 보이게 되는 그 신안 보물선의 잔해들. 이게 웅장하게 보여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미지와 앞에 이야기했던 키워드를 섞어가지고 이제 파인을 기획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제목을 고민을 하죠. 제목을 먼저 그럼 제목이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이런 상상을 하잖아. 근데 이런 상상은 머릿속에서 몇백 개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많지는 깊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각선에서 사고 실험을 하면서 다 잘라져 나가지 계속 막 그 자석에 먼지까지 다 달라붙듯이 이렇게 붙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 그럴싸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뒤가 잘 안 붙는다거나 캐릭터가 이걸 더 이상 끌고 갈 동력이 좀 안 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못 쓰는 거지. 좋았어, 이 정도 수준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가 잡히는 데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려? 작품마다 좀 다른데 미생은 3년 걸렸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고 파이는 워낙 평소에 주변에 많이 떠들고 다녀가지고 생각보다 계속 축적이 됐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면 75년부터 77년도까지가 이 만화의 배경이니까 그때 신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그렇지.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 시간 순으로 쫙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취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취재가 있고 하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것에 해당하는 디테일들 가지고 그렇지. 그런 취재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초반에는 그 기사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책방 같은 데 가보면 그 골동품 이야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 골동품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 문장의 완성도는 매우 떨어지지만 굉장히 뭐랄까 살아있는 에피소드 같은 걸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사전 취재 없이 내가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많이 상상하게 되면 사전 취재가 그 후에 들어갔을 때 사실관계가 다른 게 나와도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작품으로 했을 때는 디테일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요즘 독자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독자들이 다 쌓여 있을 테니까 요즘은 공격을 당하는 거지. 그게 공격을 옛날에 출판만 할 때는 정말 독자들의 반응을 내가 못 보니까 나 눈 딱 감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지. 지금은 그렇게 못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미생하는데 3년 걸렸다고 했잖아. 준비하는데 어떤 기간이야? 미생이라는 제목도 안 나왔었고 출판사에서 요구했던 건 아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바둑의 고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둥글둥글한 이야기였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계약금까지 받고 나니까 너무 또 좀 책임감 있게 받아들였던 거야. 출판사는 사실 가이드를 얻기 위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뿐인데 아니 바둑의 고수가 세상살이의 고수는 아닐 거잖아. 바둑의 고수가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가능한가? 이게 옳은가? 라는 생각을 이겨내기까지가 이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이제 영화 제작자 형님하고 굉장히 친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인 만화를 그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직장인 만화는 그거 아니겠냐.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건데 지금은 집에 들렀다 오지 않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게 부정당하고 사라져버린 생활이 돼버리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이야기 듣고 약간 감이 잡혀가지고 미생마라는 바둑 용어가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마자만 뺐더니 너무 이름이 예쁜 거지.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이끼, 미생 이렇게 어감은 예쁜데 어감은 예쁜데 잘 보면 날선 느낌이 좀 있는 거. 서늘한 느낌이 있는 거. 미생이 딱 그거거든.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 않은 거. 아직 살아있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야. 이것처럼 잔혹한 게 없는 거거든. 차라리 죽어 있던가 아니면 확실히 살아 있던가 이게 아니라 여전히 게임이 안 끝나 있는 뭔가 그 현재 진행형의 존재라는 게 긴장을 놓으면 이 칼날 위에서 뚝 떨어질 것 같은. 이게 이 아름다운 미생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이게 현대인들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생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그때 이제 주인공 이름을 잡았던 게 장생이라고 바둑에 보면 바둑 알이 여러 개 이제 길어지면 장생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바둑적인 말인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가면 너무 1차원적인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YST를 입고 있었거든. 응? 예스. 그래. 장그래. 이름이 너무 쫙 붙는 거지. 장씨의 장생의 장. 그렇지. 그래가지고 바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장그래 어때? 만화 주인공 이름 그랬더니 그 컨펌 체계가 와이프네. 여기도 다르니까. 너무 당신 같지 않아서 당신이 지을 것 같지 않은 이름이라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러네. 그리고 나서 그래라는 이름을 받는 이름이니까 누가 주는 이름을 넣자. 안녕 하는 이름. 그래서 안녕이를 넣었지. 그렇게 이제 여기 구찌 입고 있었으면 장구찌.
너 아니? 그 캐릭터들을 다 연보로 한다는 걸 난 알았어. 너가 그렇게 한다는 걸. 이제 주요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1번으로 해가지고 엑셀 파일을 보면 이렇게 이제 경사가지게 가장 젊은 사람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해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맞아. 초등학교는 언제 들어갔고 고등학교는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에서는 뭘 전공했는지 그리고 군대는 언제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디테일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야지 얘가 이 말을 왜 하지? 아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맨 오른쪽에는 비고란을 만들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제 큰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쫙 놓으니까 그 사람의 지금이 하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시간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 엄청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형이나 MBTI 가지고 넌 이런 성격이야라고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몰라도 하는 말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사주나 별자리에서 보면 양자리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들 있잖아. 이것들을 캐릭터한테 해당되는 것들을 좀 추려오는 거지. 그러면 뭐가 좋냐면 내 생각으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쓰게 되잖아. 2명 정도 쓰면 내 어휘력이 바닥이 나. 헷갈리죠. 내 어휘력이 바닥이 나. 그래서 한 줄만 읽어도 그 다음 줄에 뭐가 써 있는지 다 알겠어. 그리고 10명을 쓰면 다 비슷해.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별자리를 믿건 안 믿건 뭐 애니어그램을 믿건 안 믿건 거기에서 남이 쓴 글을 가져와서 보면 매번 볼 때마다 새로워진단 말이야. 환기가 되고. 그런 다음에는 그렇지. 이제 이 캐릭터의 히스토리를 쓰는 거지. 이제 가상이지만 이 사람이 살았을 것 같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지. 너무... 이걸 쭉 해서 지금 현재까지를 쓰게 되면 가상이지만 이 사람은 키가 몇 정도일 게 어울릴 것 같다. 이 사람은 몸은 야위였을 것 같고 머리통은 좀 클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은 머리가 좀 길 것 같고 예를 들어 한석률은 머리를 올백으로 다 넘기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장백기는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타입이고 뭐 장그래는 머리가 삐죽삐죽한 뭐 상태이고 안영이 같은 경우는 약간 중성틱한 캐릭터고 그러니까 각각의 히스토리를 만들면 외모까지도 결정이 된다는 거지. 댓글을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하나? 다 확인하지. 다 읽지. 댓글이 너무 많을 텐데. 난 그게 또 다른 취재가 되니까 미생 댓글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좋은 댓글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알아서 써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서 또 제2의 취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그래 같이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있었다가 프로기사가 못된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장그래 같은 케이스입니다 하면서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한국기원 갔을 때 그런 분들을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게 정말 그분들한테는 인생 최대의 실패. 약간 사법고시 떨어지듯이 그냥 그것도 나 배우는 거 하나도 없고 이거밖에 오래됐는데 5살 때부터 사법고시만 공부했던 그러니까. 사람. 한국기원 연구생 사법님 찾아뵙고 이게 프로야구를 준비하던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야구했던 선수 같은 예를 든다면 적절할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건강하기라도 하죠. 그러네. 그 건강한 몸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거북목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네. 웃으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작은 그룹에서 평생을 그 작은 그룹이 계속 같이 나이를 먹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게 거기서 또 그 하나가 사회이자 세계인 전쟁이지. 거니까. 거기서 이분들은 프로기사가 떨어지면 그 왕십리에 있는 한국기원 근처로 가지도 않는다는 이런 것들은 나 취재로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분들이 고백을 해주는 거야 댓글에서.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 유튜브를 많이 보지. 보통 너가 주로 보는 유튜브 콘텐츠는 어떤가요? 일단 국제부부. 국제부부? 그래. 국제부부 콘텐츠를 되게 재밌게 보고. 헝가리 부부 김패밀리라고 혹시 아니? 보지. 진짜? 진짜 본다고? 보지. 나 제일 친한 친구. 정말? 초등학교 불알 친구. 내가 너 나온다고 자랑도 했거든. 정말? 본다고? 우리 보지. 이번에 2월 달에 한국 오거든. 미쳤다. 이거 내가 야 성일아 너 본대.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걔 꿈이 만화가였어. 걔네 형도 꿈이 만화가여가지고 그림 엄청 그리고 군대에서 만화 그려서 막 휴가 나고 이랬거든. 본다고 대박 사건. 그런 거 보지. 왜냐하면 그 다른 이국의 배우자가 한국에 와서 문화를 즐기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사는 이런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고 나는 해외여행 같은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근데 아까 이제 쇼폼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 근데 창작자들이 이제
시대가 장편을 원해. 아니면 회기물이라고 하는 판타지물을 원해. 그렇지. 이렇게 장르가 유행이 계속 바뀐다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걸 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조금 늦게 따라가면 계속 뒤만 쫓는 꼴이 되는 거거든. 근데 내 질서가 있으면 이 사이클에서 만나는 지점들이 분명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지키면서 버티는 게 오히려 적중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멈춘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그렇지. 버틸 수 있는 어떤 유연함이나 가치를 가지고서 버티기만 한다면 내 작품이 다시 눈에 띄는 때가 온다는 거지. 꼭 온다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책과 만화책의 그 어떤 미묘한 차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만화가로서 어떤 입장인지. 활자만으로 채워진 일반 책이 집약도는 훨씬 더 높다고 말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만화의 기본 단위는 컷이니까 활자화되어 있는 책이 훨씬 더 많은 걸 담고 있다라는 건 전제가 될 거야 아마. 의미가 더 있다 없다의 문제와 다르게. 그래서 나는 만화책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소설책이나 논픽션 보는 걸 훨씬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좀 같은 업종에 있는 그 작품을 보는 게 내 인생에 시간이 별로 없어. 다른 작가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좀 소설이나 아니면 일반 논픽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읽게 되지. 책의 시대가 이제 가고 있잖아. 이렇게 책을 구입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지. 근데 어떤 시대가 되냐면 글의 소비는 역대급일 거야 아마. 인간의 역사 중에서 지금이 가장 많은 글을 소비하는 시대일 거야. 책의 위기지 창작물의 위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네. 우리는 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단 말이지. 맞네. 그래서 생각도 안 해봤네. 책이라고 하는 뷰어에서만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요즘은 이제 콘텐츠를 그럼 소비하는 게 구매에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가잖아. 그렇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잊혀지기도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 맞아. 작가들이. 맞아.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그렇지. 이 작품 끝나고 다음 작품 들어갈 때까지 뭐 몇 개월의 시간이 있잖아. 그 자리를 누가 바로 채우거든.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 작품이 또 반응이 좋거나 이러면 독자들은, 소비자들은 그 작품에 또 빠져. 금방 빠져.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그렇지. 내가 11년 4번이니까 회사를 쭉 다녔단 말이야. 그때 나의 의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내 의문이었어. 누군가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산대. 난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그랬었거든. 얼마 전에 3프로 나가서도 이야기했는데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렇지. 근데 핵심은 그거거든.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만큼의 수준으로 높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대부분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보다 훨씬 현저하게 떨어지거든.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일이 그만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언하면 돼. 난 어떤 괴로움이 와도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감당하겠어 라는 각오를 하면 되거든. 그러면 뭐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건, 좋아하는 일은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사용한 거잖아,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사용한 거를 창작에서는 또 쓸 수가 없어. 이게 비극이야, 창작에서의 어려움이야. 한번 단맛을 본 것은 페이지가 넘어가면 더 이상 달지 않거든. 이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여전하게 잘하는 일이 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다른 양념과 이 조리법이 필요한 거거든.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계속 내 작품의 싱싱함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취미가 있나라는 질문.
나는 가급적 몸을 쓰는 게 아니다라는 쓸스러운 몸은 나간다. 이제 그렇지. 관절 내야지 돼야. 그렇지.